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 부분에 오면은 이제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직 2020년 사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 말에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9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JYP 엔터테인먼트고 대표이사는 정욱 사장님,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성내동에 JYP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책임자는 변상봉 부사장님이 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넘어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나와요. 이 회사 JYP 엔터테인먼트와 연결 실체, 단일한 회사 실체로 보이는 종속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일본 법인 JYP 엔터테인먼트 재팬이라는 곳이 있고 자산 총액이 한 163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홍콩 법인 이게 한 14억인데 자회사로 북경에 또 법인을 가지고 있고 텐진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대충 한 150억 정도의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JYP 픽처스 한 18억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고요. 어쨌든 자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연결 대상 회사가 있고 주로 해외 법인, 일본과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회사의 명칭은 JYP 엔터테인먼트고 영문으로도 JYP 엔터테인먼트다. 설립일자는 1996년에 설립이 됐고 본점은 서울 강동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 미해당인데 괄호치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속 연예인과 가수 및 배우의 엔터테인먼트 활동, 그러니까 광고, 행사, 드라마, 공연, 기타 등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음반, 음원인 및 제작, 그러니까 음악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돈을 빌린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신용평가를 받은 내역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차입금이 없다, 부채가 없는 아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식으로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0.7%, 0.4%, 이게 2018년이고 이게 2019년입니다. 거의 배당 수익률이 없는 수준이고 배당 성향은 그래도 한 10%대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없는 걸 봐서는 이 회사가 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미래 가치를 잘 인정받아서 고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 대비 19년에 배당금이 늘었어요. 회사가 성장했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좋게 보이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부분인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종속회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는 자산 규모만 나왔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지분율과 재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특별한 건 없고 북경 법인, 그 다음에 아까 일본 법인 요 두 개가 컸죠. 보면은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한 75%, 그다음 100%이 정도라서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알아서 경영을 하고 있고 여기만 어디랑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은 이제 북경과 일본 법인이 자산 규모가 아까 컸죠. 150억 정도 내외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부채는 이제 북경 법인은 거의 없고 일본 법인은 부채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한 자산 규모의 절반 정도가 부채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이 조금 더 많지만 어쨌든 중국 법인에 비해서 일본 법인은 부채가 좀 있는 편이다. 그리고 매출이나 순이익을 봤을 때 일본 법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다. 매출이 한 400억에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돼서 일본에서는 JYP가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은 대충 합쳐봤을 때 적자 같죠. 중국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어떻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형별 매출 실적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보면은 일단 총계를 보겠습니다. 합계를 보면은 이게 2019년이죠. 2019년, 18년, 17년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고 17년에 한 1002억, 1022억, 그 다음에 18년에 1248억,
19년에 1554억으로 매년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수백억 단위씩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일단 좋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 음원 매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570억 정도의 이제 기록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나고, 그 외에 보면은 이제 뭐 매니지먼트에서 기타 부분이 좀 크고, 출연료, 광고, 콘서트 좀 골고루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기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음반에서 3분의 1이 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매출이 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좋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 비중도 반반 정도. 물론 내수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음원 부분이 이제 내수가 워낙 커서 그런 거고, 다른 콘서트나 광고, 출연료 이런 것들 보면은 해외가 큰 부분, 요 기타 부분은 해외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 내수 산업과 해외 수출 산업이 골고루 또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미래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볼 시간인데, 일단 아까 매출을 봤으니까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7년, 18년, 19년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빠르게 성장을 했죠. 2배 이상, 2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매출 1,554억, 영업이익 434억, 당기순이익 312억 정도를 올리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위에 좀 재무제표 부분을 보면은 그 대차 대조표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 자산 총계가 역시 매출이 빠르게 느는 만큼 자산 총계도 늘고 있습니다. 1240억에서 2000억까지 규모가 2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했고 거의 2배 성장을 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고, 부채는 그런 반면에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신용 등급도 없었기 때문에 무차입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자본 총계 역시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JYP는 굉장히 건전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훌륭한 회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주석 부분입니다. 주석 부분에 뭐 그렇게 가져올 게 없어서 길게는 없는데요. 일단 좀 보면은 영업 부문에서 지역별 매출에서 국내와 해외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반반씩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9년에 이렇게 성장을 거의 반반이 된 거고, 2018년만 해도 거의 국내 위주였는데 19년에 좀 더 해외 매출을 확대를 한 거죠. 뭐 아마 여러 가수분들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보면은 요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매출이 389억, 그래서 거의 390억인데 이게 총 매출이 1,550억인데 390억을 한 개의 고객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분의 1 수준을 이 하나의 고객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3분의 1은 안 되고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하나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 추측인데 이게 아마 국내 음반, 그러니까 음악을 판매할 때 위탁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여러 채널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회사를 찍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한 매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자세한 건 이 회사가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요 하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 보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관계기업이라고 해서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북경신성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이 두 개 회사는 이미 지분이 2019년 없어졌고, 이 북경 회사 하나만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산 총액이 한 24억 정도 되고, 부채는 거의 없고, 매출 조금 있지만 역시 장기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볼만한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헐빈한데 어쨌든 여기 보통 안 보는 부분이거든요. 로마자 몇 번이죠? 4번이죠. 이 부분에서 이 가수들이 나와 있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2PM, 박진영, 백예린, 백아연, 갓세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이게 뭐 데뷔 순서인지 아니면 매출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데뷔 순서겠죠. 이런 가수분들은 굉장히 매출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가수분들이 이제 훌륭하게 활동을 하면서 음반, 음원, 유튜브, 이게 유튜브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컨텐츠 관련 매출이 증가한 덕분에 이 해외 지역과 뭐 여러 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분들이 주력 매출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주주는 우리가 다 아는 최대 주주 JYP죠. 이 회사 이름이 JYP 엔터테인먼트인 이유. 이분 박진영 최대 주주분이 있기 때문이고 이분이 지분을 1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총 특수관계인이 18.3%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는 JYP 이분이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최대 주주분이 17.7%, 그 다음에 이거 회사잖아요.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6.7%,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 하나가 또 6.4% 정도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은 대충 한 30% 정도를 요 회사, 세 개 회사가 뭐 개인과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소액 주주분들은 한 48,000명 정도가 되고 지분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왔는데요. 이 회사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일하고 있는 직원분은 총 219명 정도가 되고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초회사고 그 다음에 소속의 근로자도 한 23명 정도 돼서 총 한 240명 정도가 JYP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 근속 연수는 굉장히 짧습니다. 3년밖에 안 되고 평균 급여액은 한 5,500만 원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화려한 엔터 업계 뒤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근속 연수 좀 짧고 뭐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연봉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JYP 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내용이 길진 않지만 조금 재미있는 사업보고서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